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할 게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거야. 중복조합. 이름이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 중복조합인데, 조합은 뽑는 거잖아. 근데 뽑는데 전제가 뭐냐면 똑같은 걸 뽑으면 안 돼. 근데 중복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똑같은 게 충분히 있나 봐. 그래서 똑같은 걸 여러 번 뽑는 경우야. 이것을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복조합의 공식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 의미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완전 배제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공식은 이렇게만 쓰이니까 이럴 때 사용해 라고 고교 과정에는 그 정도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중복조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식의 유도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이 이렇게 사용될 건데 얘가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잘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복조합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중복조합에서 메인 테마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야. 부정방정식. 그래서 이 중복조합은 부정방정식의 해의 가지수를 계산하는 원리니까 먼저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도록 하자. 부정방정식이 뭐냐?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해는 왜 무수히 많냐라고 얘기하면 미지수가 두 개야. x, y. 그럼 식이 몇 개야? 두 개. 그지? 그래야만 x값 하나와 y값 하나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연립방정식.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이거나, 또는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야. 그러면 특정한 x값과 y값을 계산할 수 없지. 다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개 혹은 여러 개의 x값과 y값의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원래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인데 1차 방정식에 해가 되게 많어. 그럼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랑 세진이랑 제과점에 갔어. 거기 갔어. 가서 빵을 먹는데 전제 조건, 빵의 종류가 다 똑같은 게 한 10,000개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배가 고파서 우리 딱 빵 200개만 먹자. 그래가지고 빵을 200개를 먹으려고 골랐어. 오케이? 그럼 세진 몇 개 먹을 거야? 5개. 5개 먹을 수도 있고 6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다시 큐. 그래. 그래서 세진이는 X개 먹을 거야. 나는 Y개 먹을 거고, 그럼 얘랑 나랑 합쳐서 200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때, 세진이 X개, 난 Y개. 그래서 이게 합쳐서 200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봐봐.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지. 그럼 이때, 갑자기 세진이가 딱 사러 200개를 샀는데, 사가지고 나왔어. 선생님 배가 갑자기 아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 드세요. 세진이 빵개 먹고, 나 200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한 개 먹고 190개, 99, 2개 먹고 198,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식은 하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은 되게 많아. 정확히 얘기하면 몇 개니? 정확히 얘기하면 얘 몇 개냐? 201가지지. 얘가 세진이가 빵개 먹는 것부터 200개 먹을 때까지, 그에 대응하는 나는 200개 먹을 때부터 빵개 먹을 때까지 해서 정확하게 몇 개야? 201가지 값이 있어. 이런 걸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쓰는, 우리가 실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수학에 쓰는 방정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야.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x, y가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이런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치? 그것을 이제 사실은 풀네임은 정방정식이야. 근데 그냥 생략해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아닐 부가 붙은 거야. 바른 방정식이 아니다 이런 거지. 왜? 미지수의 차수에 대응하지 않고 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y가 200이 되는 x값과 y값을 구할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된 거야. 단, 여기서 조건을 붙인 거야. 단 x, y는 모든 실수. 이러면 우리가 이때 x값과 y값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가 있니 없니? 없지. 그지?
그래서 이때 이 부정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의 범위를 줘. 단, 뭐 이런 식으로. 단, x, y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그럼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하면 x는 0부터 자연수, y도 0부터 자연수 중에 더해서 200을 만족하는 값들의 모임이 총 몇 가지인가요? 라고 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맞죠? 수가 더 커지면 당연히 세는 범주는 더 넓어질 텐데 어쨌든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런 관계, 이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오늘 배울 중복조합과 무슨 관계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 마지막에 중간쯤 딱 갔을 때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중복조합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해볼게.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본 내용을 와서 중복조합이라는 건 중복해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 서로 다른 n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 개를 뽑는 방법의 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앞으로 NHR이라고 쓸 거야. NHR. 이게 이제 N 호모지니어스 R에서 이게 동차라는 뜻이야. 그게 이제 몰라도 되고, 그냥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NHR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해. 왜 이게 나왔는지는 유도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만 사용하겠다, 목적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NHR이라 하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서 계산한다. 이거 두 개 더해서 1 뺀 다음에 CR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 알았지? 이것을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A, B, C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다. 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나는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을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기호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 값을 우리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C5 이렇게 해서 7C5로서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잖아. 서로 다른 것을 여러 번 뽑아도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실질적인 사용은 서로 다른 거를 여러 번 뽑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잘 봐봐. 세진이랑 나랑 처음에 빵 똑같은 게 200개가 있어.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다른 두 명이 중복을 허락하여 빵 200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런 개념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이때 이 총 가지 수가 몇 개야? 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명이 중복을 허락하여 빵을 200개 선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중복조합이라는 게 NHR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이 값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서 계산한다. 오케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표현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자, 이제 이 얘기야. 4번. 다음 값을 구하라. 그래놓고 7HE. 그럼 뭐야 이게? 서로 다른 어떤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녀석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7 플러스 2 마이너스 1 C2 이렇게 해서 계산이 8C2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지? 8, 7에 56이니까 2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오케이. 중복을 허락하는 공식들의 특징은 이 뒤에 있는 값이 더 커도 상관없죠. 같아도 상관없고. 맞지? 여러 번 뽑아도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EH8. 그럼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뽑는 방법.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면 9C8. 이게 아니에요. 좋다. 어감. 9C8. 자, 그럼 뭐가 된다? 9C8.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9C1로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값은 뭐다? 9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3번.
3번 4H6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4H6은 뭐야?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는 방법. 그러니까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C6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얼마? 9C6이니까 9C3으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지. 그럼 9C3은 9, 8, 7분의 3, 2, 1 이렇게 되니까 4, 3 이렇게 되니까 3, 4, 10이니까 얼마냐? 7, 2, 1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녀석의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보자. 자, 그 밑에 이제 5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문자를 택하는 방법의 수. 그럼 뭐라고?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그 녀석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린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한다? 3H5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얘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C5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7CO 지 7CO. 그래서 7C2로 계산할 수 있고 7, 6에 42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21가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제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는데 문구점 펜시점에 갔어. 펜시점 그림을 그리려다가 못 그리겠어. 어떤 펜시점이 있는데 그 펜시점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안에 연필이 있었던 거야. 연필. 잘 봐. 연필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연필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3명의 친구가 있어. A 친구하고 2명만 있다고 치자. A 친구랑 B 친구가 있는데 이게 얘네가 탑스타야. 탑스타 A군, 탑스타 B군. 알았죠? 탑스타 A군하고 탑스타 B군인데 그 둘이 듀엣이야. 듀엣 2명 없는데 아무튼 2명 있다고 치자. 그래서 편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런 거지. 야, 너 몇 통 받았어? 뭐 몇 통 받았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얘네 집에 편지가 100통이 온 거야. 10통만 왔다고 치자. 탑스타니까. 자, 편지가 10통이 왔어요. 요즘은 뭐 편지, 팬레터 이런 거 안 보내잖아. 그지? 맞아? 그런 거 보내냐? 요즘도? 덕녀들 없어? 덕후 없어? 선생님 옛날에 그 원피스 그 오다한테 한번 일본어로 일본어로 한번 이렇게 쫙 보내려고 그랬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내 나이가 지금. 막 이러면서. 이거 본 지 10년이 넘었어요. 막 이러면서 한번 썼다가 너무 좀 그래서 사생팬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자, 뭐 어쨌든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얘네가 편지 10통이 왔는데 이제 주인이 없는 거야. A한테 주세요, B한테 주세요가 없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되게 사심이 많아. 나는 편지 팬레터가 많으면 욕심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이 편지 10통을 나눠 갖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 10통의 편지가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몇 개를 받았냐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지. 얘네들한테는. 그럼 이때 얘가 빵통 받을 수도 있고 얘는 10통 받을 수도 있고 얘가 한 통, 뭐 9통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몇 통 받을 거야? 모르니까 X통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몇 개 받았어? Y개 받았다고. 그러면 이때 얘를 총 10개의 편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2명이 중복을 허락하여 편지 10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는데 나는 편지 3개 가져갈 거야. 나는 7개 가져갈 거야. 야, 나는 2개 가져갈 거야. 그럼 난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지수를 우리는 이제 해석이 이때 그러면 X와 Y는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 맞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한다는. 그래서 이때 이 가지수 우리는 2H10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계산을 2 플러스 10 마이너스 1 C10 이렇게 되니까 얼마니? 11C10. 그래서 11C1. 그래서 11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 그 11가지가 뭐야?
0, 10, 1, 9, 2, 8 이렇게 돼가지고 0부터 얘가 10까지의 11가지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속에서 계속 파악을 해야 돼.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문제를. 귤, 사과, 배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6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의 수야. 귤, 사과, 배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6개의 과일을 사. 무조건 6개를 사는 거야. 그럼 이때 귤만 6개 사도 되고 사과만 6개 사도 되고 배만 6개 사도 되는 거야. 그럼 귤 몇 개 살 거야? 모르지. 그러니까 X개 산다 이렇게 하고 사과는 Y개 살 거고 배는 Z개 살 거야. 그럼 이때 이 개수가 총 6개가 돼야 되는 거.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럼 이때 X, Y, Z는 어떤 수의 값의 범위를 가져야 되냐면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뭐라고?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 값을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C 6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은 얼마니? 9, 8 C 6 8 C 6이니까 8 C 2랑 같죠? 그 얼마지? 28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 위에 봐봐. 이제 이걸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문제를 조건을 조금씩 바꿀 거야. 동일한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A, B, C에 넣으려고 해. 지금 동일한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으려고 할 때 그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편지 5통을 A 우체통에 다 넣어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A 우체통에 편지 몇 개 들어갈까? 몰라. X개, B 우체통 Y개, C 우체통에 Z개가 들어갈 거야. 맞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쓴다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총 5개의 편지가 돼야 되고 이때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우리 해석이 뭐라고? 서로 다른 3개의 편지 우체통이 있는데 이 우체통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편지를 넣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해석이 3H6, 5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하면 얼마니? 7C5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7C2랑 같으니까 총 21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10명의 선거인이 4명의 후보자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한대. 무기명이 뭐야? 무기명. 무기명 투표가 뭐냐? 무기명 투표의 반대말이 뭐야? 우기명? 아, 미안해. 뭐야? 기명투표지, 기명투표. 그러니까 이 무기명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난 너한테 꼭 받고 싶었어. 근데 너한테 못 받아서 실망했어. 이게 기명투표의 단점. 그치?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근데 무기명은 누가 투표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총 2표 받았어. 이거지. 받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지. 그러니까 한 표를 받더라도 기명투표, 누군지 밝히는 투표는 한 표를 받았는데 세진이한테 받건 예린이한테 받건 뭐 노아한테 받건 이게 다 다른 경우야. 이게 기명투표야. 알았어? 그럼 무기명은 뭐야? 그냥 누가 줬던 중에 난 그냥 한 표 받았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10명의 선거인이 4명의 후보자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득표하는 결과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기권표나 무효표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 명의 후보를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럼 총 10표가 몰빵될 수 있지. 뭐 선생님 출마하면 10표? 유권자 10,000명? 막 이런 10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의 총 득표율이 10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이때 얘를 4H1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A, B, C, D라는 수는 어떤 수의 범위? 음이 아닌 정수 범위에서. 오케이? 그럼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4 플러스 10 마이너스 1 C10. 그래서 이 값은 13C10.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복 조합의 쓰임이야.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공통점이 뭐지? 전부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만들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형태의 식을 만들고 그때 이 문자의 개수는
상수값, 문자의 개수 상수값 이런 형태로 오게 돼. 오케이? 이때 중요한 건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중복조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 세 개의 문제를 이렇게 바꿀 거야. 뭐라고 바꿀 거냐면 내가 마트를 갔어. 그래서 귤하고 사과하고 배 세 개의 종류의 과일 중에 6개를 살 거야. 근데 무조건 귤 하나 사고 사과 하나 사고 배 하나는 하나씩은 무조건 살 거야. 그럼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잖아.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사도 되고 하나만 다 사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볼게. 어떻게 바뀌냐면 무조건 하나 산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귤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는데 무조건 이건 하나 사는 거지. 오케이? 그럼 특정한 과일을 산 거야. 우리가 특정한 어떤 것을 샀다라고 하면 그건 전체 경우에서 이미 빼버리죠. 그러면 귤, 사과, 배 일단 하나씩 사서 옆에 둔 거야. 그럼 난 뭐만 고민하면 되니? 남은 거 3개를 무엇으로 살지만 고민하면 되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귤을 살 때 귤을 x 플러스 1개 살 거야. 얘는 무조건 1개. 사과는 y 플러스 1개 살 거야. 배는 z 플러스 1개 살 거야. 그래서 얘가 총 6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x, y, z는 뭐지? 귤, 사과, 배를 하나씩 사고 남은 3개. 3개를 어떻게 할 거냐? 몇 개 살 거냐? 라는 수지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쓰는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다 라고 하고 이때 x, y, z는 또 음이 아닌 정수가 되니까 3h3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감? 그럼 이걸 계속 바꾸는 거야. 야, 나는 귤은 꼭 3개는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 귤 꼭 3개 살 거야? 그럼 귤 3개 사서 옆에 두고, 그지? 그러면 이제 남은 3개의 과일을 귤, 사과, 배 3개 중에 나누는 방법. 그래서 3h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이 동일한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A, B, C에 넣을 건데 각 우체통에는 최소 하나의 편지가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일단 편지 한 통씩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편지 몇 통 남어? 2통 남어? 그럼 그 2통을 3개에 나눠 담는 거야. 그러니까 3H2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얘도 10명의 선거인이 4명의 후보자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최소 한 표는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표씩은 이미 빼놓고, 오케이? 한 표씩은 이미 빼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6표를 4명의 후보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잘 봐. 두 번째 문제. 서로 다른 5통의 2-1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게? 이거랑 비교해서 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동일한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체통에서 누구한테 편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였어? 그냥 몇 통 받았느냐의 관점이었지. 그러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조합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편지가 다른 게 5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이라는 편지가 A 편지통에 들어가는 경우와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에 각각 들어가는 경우가 다 다른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서로 다른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선생님 이게 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 편지야. 1번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봤어요. 2번 편지야. 3번 편지. 4번 편지. 참, 하다 보니까 결국 도형으로 가네요. 5번 편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우체통도 다르잖아. 그지? 우체통, 이렇게 생긴 우체통이 있고, 우체통이 이렇게 생겼어.
영화에서 나오는 우체통. 이렇게 생긴 우체통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죠? 서로 다른 5개의 편지와 서로 다른 5개의 우체통이 있어.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가지. 이렇게 되지요. 그럼 총 몇 가지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5. 이 뭐야? 3의 5제곱. 3의 5제곱. 뭐야? 중복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대상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때는 3파이 5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잘 봐야 되냐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으로 투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조합이 아니고 중복순열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니? 4 파이 10이 돼야 돼. 오케이? 이해감? 기명투표가 뭐라고? 4 파이 10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구별해야 돼. 중복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은 2가지가 있지. 하나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그냥 여러 번 뽑기만 하는 게 중복조합인 거고, 여러 번 뽑았는데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구별해야 되는 게 중복순열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같은 뭐 이런 개념의 의미를 문제에서 잘 찾아야 되지. 이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럼 이건 서로 다른 거지. 그럼 이건 순열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똑같은 분필 이렇게 있어. 서로 같은 이러면 이거 뽑나 이거 뽑나 달라지지 않죠. 그럼 이게 바로 순서가 없는 조합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하고 이거랑 구별을 잘 해야 돼.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로 10명의 선거인 4명의 후보자에게 기명투표일 때 이 경우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 헷갈리니까. 알겠지? 4-11번 빛의 속도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라고 나오니? 같은 물건 6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 거니까 4H6이야. 맞아?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택하는 방법의 수 그랬어. 그럼 얘는 뭐니?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9H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4명의 학생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8장을 나눠준대.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중복조합 안에는 항상 빵개가 있어. 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4명의 학생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8장 나눠주는 방법. 그럼 뭐야? 4H8. 오케이? 그럼 4H8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 한 명이 다 8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때 이 문제를 또 이렇게 바꿔서 단 스티커를 한 장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학생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문제를 바꿨어. 단 스티커를 한 장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다 한 장씩 받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스티커 한 장씩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럼 스티커 몇 장만? 남은 4장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4H4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가요? 넘겨봐. 이제 필수예제 9번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고 해서 전형적인 얘기가 나왔어.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부정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 의미 아니라는 것은 x, y, z가 0 이상의 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0 이상의 정수니까 이때 0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얘를 3H8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중복조합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양의 정수해라고 하면 양의 정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연수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씩은 가져갔다라는 거지. 최소.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줬어. 그럼 몇 개 남어? 5개. 그 5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럼 이때는 뭐라고 쓰면 돼? 3H5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야. 봐봐. 2가지로 물어보거든. A 플러스 B 있지. A 플러스 B의 제곱. 이것의 항의 개수는 몇 개냐? 항의 개수 몇 개야?
3개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A 플러스 B의 4제곱은 몇 개야? 5개. 뭐 규칙성이 있을 테니까. 맞아?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야. 왜 5개일까요?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몇 개야? 갑자기 확 업그레이드. 몇 개게? 이건 알아야 되지 않냐? 공식이잖아. 6개지. 그래서 여기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10제곱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사실, 야, 이거 몇 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3개예요. 얘는 A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어떤 다항식을 전개할 때 얘가 왜 항의 개수가 3개냐라고 하면 이제 2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 그냥 전개해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와 B 이렇게 2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2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항을 만들어. 알았지? 근데 그 2개 선택할 때 A만 2번 선택하는 항이 있고 A, B를 선택하는 항이 있고 B만 2번 선택하는 항이 있어. 맞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항을 전개하면 항이 총 뭐가 나와야 되냐면 A하고 B 2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그게 A만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A 2개, B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A 하나, B 2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B만 3개를 선택해서 항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항이 4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왜 5개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A가 A 4개 선택하는 경우, A 3개, B 하나 선택하는 경우, A 2개, B 2개 선택하는 경우, A 하나, B 3개 선택하는 경우, B만 4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 5개의 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가 2면 어쨌든 여기에는 2개의 문자의 곱이 와야 돼. 여기가 3이니까 3개의 문자의 곱이 오는 거잖아. 맞아? 4니까 4개의 문자의 곱이 온 거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자라는 거야. 얘가 왜 항이 5개냐면 A 몇 개 선택할 거야? 모르지? X개 선택할 거야? B는 몇 개 선택할 거야? 몰라요. Y개 선택할 거야. 근데 총 그게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지. 그럼 이때 X와 Y는 어떤 수가 돼야 돼? 0, 1, 2, 3, 4 중 하나지. 맞아? 그럼 이때 X와 Y는 어떤 수야? 음이 아닌 정수야. 맞아?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가 곧 항의 개수와 일치하겠지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것을 2H4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항의 개수, 어떤 다항식의 거듭제곱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항의 개수도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6개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A를 2개 선택하고 0개 선택해서 하나 만들 수 있고 하나하나 빵개해서 만들 수 있고 하나하나 빵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A 몇 개 선택할 건데 X개, B는 Y, C는 Z개 선택해서 2개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얘가 왜 6개냐면 3H2 했기 때문에 6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3H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A, B, C 3개 중에 10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돌발 질문. 했던 거니까. 여기 개수 얼마야? 이 개수값은 어떻게 구해? 이 개수값은 어떻게 구하니? 개수값 어떻게 구해? 삼각형 뭐? 파스칼의 삼각형? 아직 D거든? 아직 아니거든? A 플러스 B의 10제곱이 있는데 A의 세제곱, B의 7제곱이라는 항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그럼 이때 이 녀석 앞에 어떤 개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개수. 이 값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울어야지 뭐. 에이씨. 무슨 단어냐? 무슨 단어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얘가 뭐냐면 또 이렇게 봐라. 2개짜리 해볼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얘 항 3개 나오지.
근데 그 항 3개 중에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는데 얘는 왜 개수가 2야 라는 것의 관점을 우리가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설명해보면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얘가 이렇게 나열되면서 A, B로 나열되고 봐봐라 A, A 이렇게 되고 A,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분배되니까 B, A 이렇게 되고 B, B 이렇게 되니까 B, B 이렇게 되니까 동량이 두 개야 A, B, B, A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개수가 2인 거야. 얘는 왜 개수가 1이야? A, A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떤 얘기겠어? 분명히 A 플러스 B의 10제곱이니까 A 플러스 B가 10개가 쫙 나열되어 있을 때 막 분배하는 과정에서 A 3개와 B 7개를 만드는 경우는 결국은 A 3개와 B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 이 녀석의 개수의 값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같이 기억해야 돼. 항의 개수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밑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4-12번을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7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A를 몇 개 선택, B를 몇 개, C를 몇 개, 총 7개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야. 맞지? 그러니까 총 항의 개수는 3H7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4-13번에 봐봐. 의미 아닌 정수 ABC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달라졌지? A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달라지지 그러면. 맞아?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의미 아닌 정수도 맞는데 A가 2 같은 경우는 얘가 2가 아니고 4가 돼버리니까 전체 가지수에 확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A가 0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가 돼야 되니까 3H9 가지수만큼 있고 이렇게 가지수를 나눠야 돼. A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8이 돼야 되므로 이때는 3H8가지 있고 A가 2면 얘가 2의 제곱 그러니까 4지. 그러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3H 얼마? 5 가지수가 있고 A가 3이면 어떻게 되니? 얘가 3이야. 그럼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돼. 이 가지수 없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3H0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가지수들을 다 더한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 있으면 각각의 의미 아닌 정수니까 사실은 0, 1, 2, 3, 4를 얼마든지 넣어볼 수 있어. 그 수가 좀 적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이게 이제 변형되는 형태를 좀 보여줄게. 알았지? 잘 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1, 2, 3하고 1, 2, 3, 4, 6, 12 이렇게 12의 약수가 있네. 여기 몇 개니? 6개야. 6개랑 3개인데 대소관계가 있지. 그리고 같아도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6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는이 있으니까 뭐라고?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을 그냥 6H3이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갔어?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만약에 이 조건이 F1, F2, F3이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야? 6C3인 거야. 이해가 가야 돼 이게 지금.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가 F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6H3으로 바뀐 거야. 는이 생겨서.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난하는 거야. 야, 그러면 F1, F2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호가 없거나 등호가 있어야만 조합이나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조합으로 판단해야 되고 얘는 중복조합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냐면 F1 이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돼. 뭘 빼면 되냐면 이 경우의 수를 빼면 돼. 맞아? 얘 가요? 그러면 이때 얘는 뭐냐면 6H3이 되는 거고 빼기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그냥 한 값을 선택한 거지. 그럼 6개 중에 몇 개의 값을 선택한 거야? 두 개를 선택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때는 6H2를 빼시면 됩니다. 이해 가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 가지수 계산을 해보자. 6H3이면 얼마니? 8C3이지. 여기다 쓸게. 8C3 마이너스 얘는 얼마지? 7C2 이렇게 되죠. 8C3이면 이거 얼마냐? 8 7 6 56 마이너스 7 6에 42 21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야? 56가지에서 21가지를 빼니까 3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 얘를 있잖아.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뭐냐면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F1, F2, F3인 거를 먼저 구해. 이걸 구한 다음에 더해. F1, F2 얘가 F3인 거 이렇게 더해도 되죠. 이해 가니?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이때 얘는 그냥 6C3이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6개 중에 그냥 두 개를 선택한 경우야. 그러니까 이때는 6C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계산해보면 당연히 이거랑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계산해보면 이게 6, 5, 4 얘가 20까지 플러스 6C2는 15가지. 그래서 이게 총 35가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교과서 패턴이잖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교과서 패턴이니까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을 엇갈리게 준다고? 그러면 이거 관점에서 풀든지 아니면 이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만 잘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시험은 이렇게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3번처럼 연습을 해야 되고 또 EBS 레벨 3 정도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값을 4개 줘. X 값을 4개를 주고 이거 4개를 주고서 4개 중에 하나가 등호가 없고 뭐 이런 형태로 주는데 풀이 방식은 동일한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니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그렇죠? 특정한 값이 정해져 있잖아. F3은 5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 얘네 써보면 이런 거야. X가 1, 2, 3, 4 이렇게 있고 Y가 뭐라고 돼 있냐면 1, 3, 5, 7, 9 이렇게 해서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중에서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가에서 3은 5다 라고 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나의 조건을 보면 X값이 클 때 Y값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지. 3이 5를 선택하는 순간 이 4는 있잖아.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4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그쵸? 그리고 1하고 2는 누굴 선택해야 돼? 1, 3, 5 3개 중에 2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선택하는 경우 얘가 얘를 선택하는 경우 따로 해서 얘는 3H2 이렇게 되는 거고 3H2 하고 곱하기 얘는 3H1 이렇게 해서 3H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조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 이 조합에서 다음 시간에 할 때 여기 연습 문제 있잖아. 넘겨봐. 그 114쪽에 B스텝 연습 문제 있지. B스텝 10개. 이건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할 때 몇 개 풀고 들어갈 거니까 이거 좀 풀어와야 돼. 여기 상당히 그 출제 유형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서 한번 풀어와. 알았죠? 그래서 모르는 거 질문할 건데 선생님
다 풀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수업하다 이거 1시간 내내 풀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고, 꼭 정답하고 해설하고 꼭 똑같진 않아도 돼. 경우의 수라는 건 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잖아.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꼭 어떤 걸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구했는데 답은 완전 다르게 구했어요. 근데 제 방법이 맞는 건가요? 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해설을 참고를 해서 풀 때 모르는 거를 내 풀이가 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를 좀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을 하라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오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풀이가 이 문제에 국한된 풀이야. 되게 짧아.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애가 한 줄 만에 풀어.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림 그리고 해서 한 5줄 걸렸다고 치자. 근데 내 풀이는 앞으로도 계속 쓰면은 절대 틀리지 않은 풀이고, 한 줄로 풀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 풀이는 그 문제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그 한 줄 풀이를 버려야 되잖아, 우리는. 그치? 그냥 한 가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